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느새 PER이 20배 아래로 내려오며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하이퍼스케일러 주식들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배당 ETF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현재 상황과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ETF 투자의 장단점을 핵심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퍼스케일러가 무엇인지 쉽게 표현하자면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막대한 AI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거대한 디지털 인프라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오라클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 주식들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단연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대신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접목할수록 이들의 매출은 구조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 AI 모델과 소프트웨어까지 산업 전체를 수직 계열화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시 함께 짚어봐야 할 뚜렷한 단점과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수적인데 이 막대한 투자가 충분한 매출로 전환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감가상각비 증가로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한 이유도 이러한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이지만 본업이 탄탄하다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클라우드 외에도 5개 사업이 맞물린 거대 플랫폼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조사 상품을 직접 파는 전자상 거래와 외부 판매자를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중심축입니다. 또한 고효율 디지털 광고, 프라임 멤버십 중심의 구독 서비스, 그리고 킨들과 에코 알렉사 등 하드웨어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며 탄탄한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외에도 5개의 강력한 빅클라우드 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및 공공기관용 오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와 윈도우 서버 및 비주얼 스튜디오 등 서버, 개발자 도구 수익이 큰 축을 이룹니다. 또한 윈도우 OS를 탑재한 PC 생태계를 통해 제조사로부터 꾸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네 번째는 엑스박스와 게임 패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아우르는 게임 부문으로 콘텐츠 파워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구직 및 기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SNS 플랫폼 링크드인이 채용과 광고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은 검색 광고를 중심으로 6개 핵심 사업을 전개합니다. 핵심 수익원인 구글 검색 및 지도 광고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광고와 구독 모델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유튜브입니다. 세 번째는 애드센스 등 광고 네트워크 사업이고 네 번째는 안드로이드와 크롬 기반의 플랫폼 사업입니다. 또한 픽셀 등 하드웨어 사업과 웨이모, 신약 개발 같은 미래 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며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췄습니다. 마지막 메타는 독자적인 클라우드 판매 사업 대신 피클라우드 영역에 집중하는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압도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과 이를 통한 핵심 디지털 광고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왓츠앱 비즈니스를 활용한 메시징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P2B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메타 퀘스트와 스마트 글라스 중심의 리얼리티 랩스를 통해 차세대 하드웨어 플랫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클라우드 시장 현황으로 돌아와 2024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흐름을 살펴보면 업계의 경쟁 구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인 아마존, AWS가 10%대 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20% 후반까지 성장률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지속적으로 20%에서 40%대의 고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는 30% 내외의 성장률을 이어오다가 최근 63%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라클의 OCI는 60%에서 90% 이상까지 폭발적인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하며 후발주자로서의 강력한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 남기는 이익을 보여주는 클라우드 부문 영업이익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수익화 능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모두 지속적으로 30% 중반에서 40% 이상의 매우 높고 안정적인 마진을 달성하며 훌륭한 현금 창출력을 보여줍니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꾸준히 수익성을 개선하여 최근에는 30%대 중후반의 영업이익률에 안착하며 클라우드 사업의 이익 기여도를 확실하게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AI 반도체까지 운영하는 대형 인프라 보유 기업 메타는 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외부 클라우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메타가 구축한 막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판매용이 아니라 온전히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프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알고리즘 훈련, 광고 타겟과 영상 생성, 그리고 자사의 라마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의 인프라 활용 전략은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며
전체 매출의 견고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말 10%대까지 둔화되었던 메타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자체 인프라와 AI 기술을 통한 수익화 개선에 힘입어 꾸준히 반등했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무려 33%라는 눈부신 매출 성장률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탄탄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 시장의 우려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5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이전보다 한층 낮아진 상태입니다. 2026년과 2027년, 그리고 2028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PER을 보면 대부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배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익의 절대적 규모는 커지는데 주가 배수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주식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향후 전개될 AI 경쟁의 최종 승자는 화려한 기술을 깜짝 발표하는 기업이 아니라 묵묵히 자본을 투입하며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AI 시장은 데이터 센터 건립과 전력 확보 등 대규모 인프라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치열하고 장기적인 자본 전쟁입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량이 늘수록 비례해서 컴퓨팅 추론 비용이 증가하지만 명확한 수익 모델은 아직 부족하기에 긴 호흡의 장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자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으로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에 있습니다. 검색이나 이커머스, 구독형 소프트웨어 등 기존 캐시카우가 튼튼하게 받쳐준다면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공격적인 AI 재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단기적인 AI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기존 사업이 그 비용과 여러 번의 기술적 시행착오를 모두 감당해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제공합니다. 더욱 유리한 점은 본업이 확고한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AI 기술을 기존 비즈니스에 즉시 접목하여 즉각적인 수익 창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거창한 유통망을 만들지 않아도 수많은 기존 고객 기반의 AI 비서를 추가하거나 검색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AI를 굳이 단일 상품화하지 않더라도 기존 서비스의 생산성 개선과 고객 이탈 방지 효과만으로도 막대한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업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불확실한 AI 기술 트렌드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넓은 선택권을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자체 모델을 개발하면서도 외부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엔비디아 칩 구매와 자체 반도체 설계를 무리 없이 병행하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보유한 이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장기적인 자본 배분 경쟁에서 살아남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하이퍼스케일러 주식에 투자하면서 매주 배당까지 수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일드맥스 빅테크 4종 옵션 인컴 ETF를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아마존을 기반으로 한 AMGY,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종하는 MSF, 알파벳의 GOI, 그리고 메타의 FBY 등 총 4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액티브 방식으로 운영되며 0.99%의 총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고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배당 분배 주기를 가진다는 구조적 특징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 인컴 ETF 투자 시에는 반드시 구조적 한계를 인지해야 하는데 최근 1년 총수익률을 보면 기초자산 대비 아쉬운 성과가 확인됩니다. 최근 1년 동안 알파벳의 경우 본주식이 큰 폭의 강세장을 연출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GOI의 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배당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의 특성상 주가의 강한 상승 잠재력을 일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점진적인 우상향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꽤나 우수한 상승 추종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하락장 구간에서는 이러한 ETF들이 기초자산 본주식들보다 더 나은 방어력을 보여준다는 장점도 명확합니다. 최근 1개월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마이너스로 하락하며 부진했을 때 4개의 옵션 인컴 ETF 모두 본주보다 적은 하락폭을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수치한 높은 프리미엄이 주가 하락의 충격을 일부 상쇄시켜주는 커버드콜 특유의 방어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들 상품의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는 역시 매주 금요일마다 투자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주당 분배금입니다. 최근 4번의 분배금을 기준으로 연환산 분배율을 살펴보면 4종목 모두 연 36%에서 39% 사이를 넘나드는 놀라운 고배당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고유의 변동성을 활용해 풍부한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으며 당장의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20배 밑으로 하락한 지금은 강력한 현금 흐름을 지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다시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인공지능 자본 전쟁에서 이들은 본업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최후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지 아니면 주배당 ETF를 활용해 변동성을 현금 흐름으로 바꿀지는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